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끝장나게 눈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렸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도로가 많고 뭐 차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걸 체감을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엄청 무서울 정도로 눈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느꼈는데 이 선생님이 여기서 한 2시간 거리? 거의. 예, 그러니까 눈이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렸나 보더라고요. 2시간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예. 영상 통화로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뭐 이런 날은. 근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게다가 또 일찍 왔어, 일찍. 한 10분 정도 일찍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가서 만났는데 이 선생님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픈하신 지 11월 달에 오픈하셨으니까 한 2달이 좀 넘는 요런 것. 그리고 권리금 없이 권리금 안 주고 학원 집기류하고 이거 다 그냥 권리금 없이 그거 다 넘겨받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넘겨받은 이런 어떻게 보면 괜찮죠. 괜찮죠. 왜냐하면 학원 그거 인테리어 엄청나게 싸게 해도 그리고 학원이었거든요. 학원. 좀 30 몇 평 이렇게 좀 큰 규모의 학원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받았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내용 같은 건 뭐였었냐면 학원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지금 인수인계 받은 애들만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인수인계 받은 애들이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아. 그냥 인수인계 받은 거야. 많지는 않고 뭐 이렇게 인수인계 받은 애들만 있을 뿐 유입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은 내방을 하고 한 번은 전화 통화가 있고 한 번은 또 지나가는 어떤 예전에 이 학원 다녔다가 끊은 애하고 엄마가 여기 선생 갈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와본 세 번의 경우밖에 없었다는 거야. 한 번은 전화, 2번은 내원. 그거 이외에는 한 번도 전화 벨도 안 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메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체크한 건 뭐냐면 선생님 간판하고 썬팅하고 다 확실히 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걔 중에는 돈 아끼려고 이거 간판도 안 갈고 썬팅도 안 갈고 그 겉에다가 현수막 하나 붙여놓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잃을까봐 이제 지레 겁먹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안 돼요. 잘 안 돼. 확실히 이 모든 이런 게 간판이라든가 이 모든 게 예전 거는 싹 없어지고 새 거로 바뀌어서 새로운 원장이 들어왔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학원 찍어 놓은 사진 있으면 좀 가져와 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은 싹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또 2번째 이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블로그도 정말 많이 올리고 뭐 당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도 다 이 선생님이 30대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니까 이런 온라인 베이스 상으로는 다 하신 거야, 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도 안 들어온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있는 곳이 학교의 아이들의 명수는 적은데 학원이 많은 곳.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본인의 동네에 학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학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이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런 온라인 베이스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뭐라 했냐면 오프라인을 좀 강화해라. 오프라인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도 다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잡아놓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엄청나게 오래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오히려 상담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여기를 등록을 안 할 확률이 많아요. 상담은 5분 안에 끝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대신 키트를 만들어 놔라. 믿음으로 한 10개 이상 만들어 놔라. 그 키트에는 이 학원 전단지, 그 다음에 선생님의 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선생님의 다짐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걸 A4 용지 하나 사이즈로 딱 마련을 해라. 그래서 마련을 해놓고, 노트, 학원 노트, 학원 볼펜, 이제 학원의 전화번호가 찍힌 노트와 볼펜, 예, 요거를 준비를 해서, 예, 요렇게 준비를 해서 왔다가 이제 가는 이제 내원하신 분들에게는 이걸 반드시 줘라, 이렇게. 이걸 반드시 줘라. 예,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전화번호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뭐 흔쾌히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써놓은 블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블로그 중에서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글은 참 잘 쓴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개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그 분께 전송을 해라. 그 블로그를 전송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그냥 있다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뭐 알았다고 안녕히 계시라고 가면 그냥 보내주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키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뭐 상담은 5분 10분 내로 빨리 끊고 그다음에 그걸 가시는 길에 주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받았으면 블로그 선생님이 쓴 글 중에 좀 잘 썼다 싶은 그런 블로그를 그 분께 그분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송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도 이거에 대비를 해라.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물어볼 건지 한번 집에서 써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리라. 이런 걸 좀 대비를 해 놓는 것과 안 대비를 해 놓는 건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이 말을 함직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듯이 한번 해봐라. 롤플레이를 한번 해봐라. 집에서 뭐 남편 붙들고 아니면은 뭐 누구라도 붙들고 그걸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자기가 이제 준비를 했던 상태로 말을 하는 것과 전화 오는 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묻는 거를 즉석으로 대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벌써 내가 준비한 거를 말하는 것과 그냥 즉석에서 말하는 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전화도 마찬가지로 거기 전화 그게 뜨니까 블로그 하나 선생님이 쓴 것 중에 좀 잘 썼다 싶은 글 하나 전송하고 그리고 그것만 띡 전송하지 말고 이렇게 전화를 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전송을 한다고 그러면서 좀 뭐 양해를 구한다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만약에 나쁘지 않으시면 간간히 이렇게 전송해 드리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과는 그냥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애들은 적은데 학원이 너무 많은 그런 경쟁이 이제 심한 곳에서는 오히려 막 온라인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을 좀
공략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이거 학원 하신 지 2달 좀 넘어갔지만 2달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만약에 온라인으로는 하나도 문의도 안 오고 뭐 하나도 안 왔지만 그 사람 내방 한 사람 내원 한 사람 한 명 그리고 전화한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지나다가 옛날에 자기가 이 학원 다녔었는데 끊었다 학원 바뀌어서 선생님 바뀌어서 한 번 더 들어와 봤다 이 애들만 해도 3명이잖아 3명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야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야 제곱으로 3명이 막 뭐 9명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좀 다니다가 좀 괜찮으면 또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는 또 말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이 이렇게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도 말했지만 절대로 학원을 오픈을 짠 했는데 오는 사람 한 번도 이 학원을 내원하거나 뭐 전화하거나 이런 사람 없이 학원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망하는 학원은 없다. 그런 학원은 절대 없다. 산 꼭대기에 학원을 지어놔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서라도 내원을 해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거를 좀 공략을 해라.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여러 가지는 하지만 딱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포수라면 많이는 쏘지만 이게 맞추지를 못하는 거지. 이거 다 맞췄으면 벌써 3명이잖아요. 3명이 이제 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온 거보다 3명이면은 이게 그래서 그 좀 적중률을 좀 높이는 그런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 만들고 부모가 무슨 질문을 할까에도 대비를 하고 내가 학원에 있는데 내원하는 그런 갑자기 내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대비를 하고 제발 대비를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요즘에는 정말 사람들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 선생님이 7살도 가르칠 의향이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유치원을 공략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유치원 안에서 애들이 차를 타고 유치원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옛날처럼 유치원을 걸어 다니는 애들은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들이 막 1층 게시판에 뭐 붙어 있나 막 보고 막 뛰어가고 이런 게 많았다니까. 지금은 결코 게시판 자체가 없는 데도 많고 그리고 지하에서 이미 1층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가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선생님 학원 앞에서 일주일에 뭐 한 번이 됐든 2번이 됐든 학원 앞에서 지나가는 애인데 엄마 손잡고 지나가는 애 뭐 이런 애인데 혼자 지나가는 애 지나가는 애들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그건 확실히 그들의 손에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냥 맨투맨식 옛날 방식 같지만,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손에 그 정보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손에 그 정보가 들어간다.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할 수 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세요. 뭐 이랬거든요. 저도 그런 짓을 했어. 저도 여기에서 이제 그런 짓을 했어.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이걸 줬어. 근데 버리지 않을 만한 볼펜이나 노트 뭐 이런 건 안 버리잖아. 그리고 사탕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비닐백 안에 넣어가지고 이걸 애들을 줬어. 심지어 나중에는 그게 너무 그게 많이 남아가지고 지나가는 할머니한테도 줬어. 할머니가 나는 학생도 아닌데 이거 왜 주냐. 그래서 그냥 거기 사탕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손자분들 주시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공부하시든지 아무튼 예,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고 이러면서 막 줬어.
그러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봐라. 요즘에 진짜 온라인 상으로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사람 얼굴 보기 쉽지 않고 요즘은 다 막 그냥 부모님들이 다 시어 나르고 막 부모님 학원 셔틀버스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는 걸어다니는 사람을 별로 볼 일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께 온라인으로 안 먹히면 오프라인으로 한번 공략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을 봤을 때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가진 문제점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봉착한 문제는 뭐냐면, 이 학원이 이제 망한 학원을 이제 인수하는 과정이 있어서, 뭐 애들도 한 8명? 뭐 8명? 8, 9명 정도를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테이크오버 했고, 그러니까 거기 다녔던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를 인수 받았고, 이제 이랬는데, 문제는 걔네가 여태까지 예전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이제 티칭을 받은 그게 있으니까 그 스타일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선생님은 본인이 준비한 게 있어. 본인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못하고 걔네 비유 맞춰줘야 되니까, 그 8, 9명 있는 애들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얘네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학원을 인수할 때, 뭐 학원 월세도 많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애들 있는 것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걸 받아버리면, 그렇다고 아이들을 많이 막 몇십 명, 막 그냥 4, 50명 막 이런 애들을 받았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7, 8명, 8, 9명 이렇게 받았으면, 이게 내 페이스대로도 못 가고, 내 스타일대로도 못 가고, 얘네 스타일을 이렇게 해주자니까 완전히 열받는 일이 많은 거야. 애들이 너무 게으르고 막 자기 뭐 비유나 맞춰달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말하고 막 그냥 쉽게 쉽게 막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열받고 막 짜증나고 선생님들이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면 선생님은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하방이 막혀 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큰 돈을 손실을 보고 이러진 않는다, 결코. 왜냐면 그 애들한테 월세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크게 망할 일도 없고, 막말로 학원을 접고 싶다 하면은 그 학원 그대로, 선생님도 뭐 이런 권리금이나 이런 거 안 받았으니까 그냥 그 학원 그대로 내가 있는 애들 다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학원도 금방 나갈 거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하면은 성공도 좀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까놓고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를 공부도 못하는 요 애들을 월수금 이렇게 가르치고, 예. 그리고 너무 낮다 보니까 애들 수준이 너무 좀 선생님이 준비한 것보다 너무 낮으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준비한 것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은 애들 수준이 이 정도 되겠거니 하고 다 커리큘럼을 다 짜놨어. 근데 이거를 건드리지도 못할 만큼 애들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빡센 학원으로 다 가고, 그렇게 빡센 학원에서, 견디지 못한 그런 류의 애들이 이 선생님 학원 정도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8, 9명이지만,
이 애들 계속 데리고 있으면 더 이상 애들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좀 워낙 못하는 애들이 좀 학원에 이제 포진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과감하게 선생님, 얘네가 숙제 안 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을 하루에 1시간씩 주 3회를 하면 얘네가 늘겠습니까?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5회로 깔라고. 예, 주 5회로 그냥 까시라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는 돈을 안 올리고 그냥 주 5회로 선생님이 퍼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되,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잘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얘네가 매일매일 학원이 오고 싶게 하고 학원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이걸 매일매일 시키라고. 스토리텔링하고 외우고 이걸 시키라고. 그 시간이 쌓이면은,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은 얘네가 뭐가 돼도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막 열심히 가르쳐서 애들이 잘 된다고 하기보다는 애들은 잘 될 만한 그런 인자를 다 가지고 있어. 거기에 시간을 쏟아 부으면 시간이 이제 차곡차곡 모여서 이제 나중에 뭐가 돼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못하는 애들 하루 1시간씩 주 3회 숙제도 안 해오고 뭐 요런 류의 그 단어 시험도 안 보고 거의 안 보고 이런 류의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똘똘한 애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이게 이해가 되고 이래서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확실히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좀 채워주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가진 장점은 학원이 망해도 선생님의 도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예, 그냥 딴 데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손실을 보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학원을 이 상태로 그냥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 뭐 7, 8명, 8, 9명 얘네 비유나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 얘네들도 조금씩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얘네 하는 짓을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들어오는 애들도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좀 한번 바꿔보겠다고 말을 했고, 한 번에 완전히 교실식에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도, 그러면 문법 하나는 공통으로 어느 정도 데리고 가면서 리딩을 좀 바꿔봐라. 리딩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리딩은 그 선생님도 막 일주일에 리딩 하나 뭐 리딩 둘 뭐 요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리딩을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문법도 가르치지 말고 리딩 중심으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11월은 어차피 비수기다. 2월하고 11월은 비수기다. 그러니까 그때도 애들 안 들어오는 거 당연하고 12월 계속 이렇게 학원 다니다가 12월에 학원 바꾸는 애들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전화가 오거나 내원하거나 이런 사람을 반드시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좀 단타를 보지 말고 좀 먼 미래를 위해서 요런 좀 못하는 거 많은 애들 요런 애들은 주 5회 요런 수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엄마들이 보기에도 가격도 저렴한데 주 5회 해주고 그러면 좋아하는 엄마들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받고 한 1월 15일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블로그에 뭐라고 올리냐면 지금
학원 이제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는 애들은 2월 말까지 수업해 주겠다. 이렇게 블로그에 계속 올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는 그런 선전을 하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그런 선전을 해도, 그런 광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 지금 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 막 이런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중3이 되고 고1이 되고 아니면 초6에서 중1이 되고 이런 애들이 한 2월까지는 가도 3월에 바꿀 확률도 많고 아니면 1월까지만 하고 또 바꿀 확률도 많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그런 학년대의 애들이.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학원비 내고 뭐 이러는 게 1월 15일 뭐 그 정도가 지나가는 애들이면 먼저 말해라. 먼저 지금 내시면 2월 말까지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패단이 있냐면 애들이 안 들어와요. 지금 벌써 1월 이제 10일 되죠. 1월 10일 되죠. 그럼 벌써 1월에 3분의 1이 흘러갔는데 2월 되면은 노는 날이 많단 말이에요. 달도 짧은데 노는 날도 많아. 그러면 벌써 그것도 잘하는 애들도 아니고 못하는 애들 엄마들은 벌써 날짜 계산하거든요. 그럼 이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을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그러긴 해야 되는데 돈값을 못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3월에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하다가 3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 그냥 잡아라. 낚아채라. 그래서 예, 한 1월 15일 정도 지나면 블로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본인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게 애들의 로스를 막는,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보통 지금 1월 달은 뭐 이렇게 로스가 없어요. 근데 2월 달은 확실히 많다니까. 빨간 날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달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1월 15일 지나서 한 1월 20일 뭐 그 정도에 만약에 돈 내야 되는 애들 있어. 그럼 먼저 선수를 쳐서 말을 하란 말이야. 이번에 내면 적극적으로 2월 말까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요 1월 말까지 들어와. 1월 말까지. 그리고 2월에 뭐 이것저것 껴서 몇 번 빠지더라도 보충을 해달라는 말을 안 해. 왜냐면 혜택을 받고 들어온 애들은 선생님한테 보충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어차피 한 달치 내고 들어왔거든. 한 달 10일 남았는데 한 달치 받는 데서 그거 내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이 좀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월 말까지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1월 말까지. 예. 그러면 편하게 이제 애들 2월까지 진행하시고 또 3월에 또 애들 또 우르르 또 한 번 또 들어와 주면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학원이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 치고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목도 좋고 뭐 시스템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권리금도 막 엄청나게 뭐 때려 박듯이 뭐 줘야 되고 이런 데 들어온 거보다 돈은 이런 학원 잡아서 애들 늘리는 선생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